한 통의 긴급 출동 요청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최고층 펜트하우스.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기사. 한서연은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5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 서연은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재벌가 펜트하우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목숨을 건 위험한 진실 찾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PART1 바람 앞에 불빛.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라라타워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차를 내린 한서연은 공구함을 어깨에 메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늘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 점검이죠. 관리소장이 출입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네, VVVF 인버터 이상 신호가 계속 뜨고 있어서요. 진동도 평소보다 심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특히 상층부 올라갈 때 떨림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서연은 카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간 엘리베이터를 만져온 그녀에게 이런 증상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서연은 제어반을 열어 점검을 시작했어요. 인버터의 전압 파형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동부 문제네요.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공구를 꺼냈어요. 상부층 기계실까지 올라가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임시 접근 권한을 발급해 주었죠. 펜트하우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서연의 작업화 소리를 작게 울려 퍼뜨렸습니다. 복도 한쪽 벽면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정만식 회장님께서는 현재 장기 요양 중이시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옆에 붙은 사진을 보던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사진 속 노인의 왼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지 끝마디가 없었어요. 서연의 숨이 가빠졌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헤어진 아버지의 손도 그랬어요. 왼손 검지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서연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기계실에서 작업을 마친 서연은 펜트하우스를 나섰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점검 작업이었는데 뜻밖의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기사님, 죄송한데 내일 아침에 재점검 가능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펜트하우스 산소 공급 설비 관련해서요. 카트리지 교체 주기가 갑자기 짧아져서 동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서연은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어요. 산소 공급 설비라면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겠죠. 정만식 회장이 정말 위독한 상태인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현장에 도착한 서연을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경입니다. 회장님 사위고요. 정나영이에요. 아버님 딸입니다. 서연이 인사를 나누자 최도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사님, 저희 전용 구역은 보안이 중요해요. 작업 중에도 지정된 동선만 이용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규정을 잘 알고 있어요. 정나영이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산소 카트리지가 12시간마다 교체돼야 해서요. 전용 엘리베이터 동선 최적화가 필요해요. 서연은 도면을 살펴봤어요. 장비실 위치와 CCTV 사각지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작업 절차 숙지하고 시작할게요.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가사도우미 한 명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금자라고 소개한 그녀가 서연에게 인사했어요. 서연의 작업복에 붙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이? 아, 이거요?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주머니에서 떨어진 모양이네요. 박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정만식 회장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걸까요? 일단 확인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서연은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25년 만에 찾아온 실마리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PARTE 흔들리는 그림자. 새벽 6시 서연은 나라타워에 도착했어요. 전날 저녁 늦게 온 재점검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의 브레이크 토크를 다시 조정해야 했어요. 어제 점검 후에도 진동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관리소장이 카드키를 건네며 말했어요.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일 수도 있어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토크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속도 제어 파라미터를 수정했습니다. 작업 중에 펜트하우스 내부 장비실 입구 카드리더가 오작동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LED가 깜빡거리며 인식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네요. 서연이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자 곧 최도경이 보안팀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무슨 문제죠? 카드리더 오류인데 장비실 접근이 안 돼요. 산소 공급 설비 점검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최도경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장비실 안에는 산소 카트리지 박스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각 박스마다 교체 시간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12시간마다 교체한다고 했죠? 네, 회장님 상태가 위중해서요. 서연은 카트리지 적재대 높이와 더메이터 위치를 확인했어요. 운송 동선을 최적화하려면 엘리베이터 무게 센서 민감도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작업 도중 복도에서 의료 침대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을 때였습니다. 담요 사이로 환자의 손이 보였어요. 왼손 검지가 절단된 그 손을 서연은 놓칠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일까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나영이 나타났어요. 기사님,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혹시 DNA 검사 받아보실래요? 저희 계열병원에서 해드릴게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DNA 검사요? 왜 갑자기요? 어제 박금자 씨가 말하더라고요. 기사님이 저희 아버님과 닮은 구석이 있다고요. 정나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서연도 궁금했던 터라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받아볼게요. 계열병원에서 구강상피를 채취하는 과정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시료 보관부터 이송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 측 직원이 담당했거든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이틀 후면 알 수 있어요. 검사를 마친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정말 침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건 착각이었던 걸까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온 통보는 명확했습니다. 불일치 판정입니다. 전화를 받은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착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서연은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나 보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기계실 문틈에 쪽지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 쓰레기 분리수거실. 전 구역 CCTV 주의하세요. 익명의 쪽지였어요. 서연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작업일지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뭔가 전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내일 가봐야겠네요. 서연은 쪽지를 다시 읽어보며 준비할 것들을 생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PART3 숨겨진 회로. 오후 3시 정각 서연은 지하쓰레기 분리수거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실에서 박금자가 종량제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을 보자 주변을 살핀 후 종량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박금자는 말없이 봉투를 쓰레기통 옆에 놓았어요. 서연이 받아들자 박금자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본 서연은 놀랐어요.
환풍구 나사와 작은 녹음기,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사진 중 하나는 산소 카트리지 박스였어요. 제조 라벨을 자세히 보니 미세한 제인쇄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라벨 위에 새 라벨을 덧붙인 것 같았어요. 박금자가 손짓으로 재포장 조작을 암시했어요. 손가락으로 라벨을 떼어내는 신용을 하더니 다시 붙이는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라벨을 바꿔치기 했다는 뜻인가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으니 박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쓰레기 투입구 측면을 가리켰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어요. 봉투 바닥에서 더 놀라운 사진이 나왔어요. 계열병원 검사실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에는 시료 라벨이 교체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거군요. 서연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였습니다. 박금자가 별도 메모를 건넸어요. 카트리지 내용물이 저산소 혼합가스일 가능성과 교체 주기 단축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서서히 죽이려는 거네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박금자는 눈빛으로만 의사소통하며 증거 은닉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엘리베이터 카운터웨이트 상단 수납부가 CCTV 사각지대라는 것이었죠. 거기에 숨겨두라는 뜻이군요. 서연은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카트리지 교체 동선과 장비실 접근 시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불시 점검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회를 잡으세요. 박금자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알겠어요. 준비해야겠네요. 서연은 봉투를 가지고 분리수거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증거물들을 정리했어요.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희미하지만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트리지 농도 확인했나? 네, 산소 농도를 서서히 낮춰가고 있어요. 최도경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서연은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예상대로 연락이 왔어요. 기사님, 불시 점검 나와주세요. 진동 문제가 다시 생겼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겠어요. 서연은 공고함을 챙기며 긴장감을 달랬어요.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의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PART4 되돌릴 수 없는 스위치. 불시 점검 요청을 받고 도착한 서연은 평소보다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펜트하우스 전용 승강장에서 작업을 시작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호이스트웨이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작업해야겠어요. 서연은 의도적으로 몸으로 CCTV 시야를 가렸어요. 45도 각도로 서니 카메라 사각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장비실에서 보관 중인 의심 카트리지를 확인한 서연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상 카트리지와 위치를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죠. 독성이 의심되는 카트리지를 카운터웨이트 수납부에 밀어 넣었어요. 박금자가 알려준 완벽한 은닉 장소였습니다. 회장의 개인실 전시를 지나가던 서연은 니트 모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모자에서 모발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DNA 검사용 시료가 필요했는데 서연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모발을 수거했어요. 멸균 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작업을 마치자 최도경과 정나영이 나타났어요. 기사님,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점검할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최도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적구역 접근이 문제가 됐어요. 출입 권한을 중지시켜야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보안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서연은 항의할 수 없었어요. 이미 필요한 증거는 확보했으니까요. 알겠어요. 장비 반납하고 가겠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장비 반납서와 작업 로그를 제출한 서연은 건물을 떠났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독립민간검사기관을 찾았어요. 친자 확인 검사하려고 하는데요. 시료 가져오셨나요?
네, 모발과 재시료 준비했어요. 접수를 마친 서연은 대조번호와 접수 시각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번에는 조작될 일이 없을 거였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관계 99.9% 일치 판정입니다. 전화를 받은 서연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정말 아버지였구나. 확신이 서자 서연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했어요. 증거 제출 절차와 고발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신고하시려는 거죠? 네, 증거도 충분히 있어요. 상담사가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서연은 메모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서 박금자가 남긴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어요. 최도경과 간호인력의 카트리지 관련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농도를 너무 급격히 낮추면 의심받아요. 천천히 하되 확실하게 해요. 알겠어요. 카트리지 라벨도 완벽하게 조작했고요. 결정적 증거였어요. 서연은 112에 사전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려고 해요. 교체 시각과 동선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카트리지 교체가 있을 거예요. 경찰과 시간을 동기화한 서연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곧 구해드릴게요. 서연은 증거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시태그 PART5 문이 열릴 때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라라타워 로비에 도착했어요. 가방 안에는 민간 검사기관의 친자 확인 결과와 녹음 파일, 카트리지 교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안 요원이 서연을 막아섰어요. 죄송하지만 출입 권한이 중지되셨어요. 112에 사전 신고한 접수번호가 있어요. 서연이 신고 접수번호를 보여주자 보안 요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현장 보존을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에 도착한 서연은 최도경과 정나영을 마주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최도경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민간 검사기관에서 받은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99.9% 일치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정나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만식 회장님은 제 친부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죠. 서연이 카트리지 교체 사진을 추가로 내밀었어요. 이 사진들도 보세요. 라벨 조작 흔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최도경이 외부 보안업체에 연락하려 했어요. 지금 당장 보안팀 불러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112와 통화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위치 추적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경찰이 오고 있을 거예요. 그때 박금자가 전용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비닐 포장된 녹음기와 사진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환풍구에 숨겨뒀던 거예요. 박금자가 증거물을 거실 중앙에 놓았어요. 이 녹음 파일에 모든 대화가 들어있어요. 최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사에 참견해요? 참견이 아니라 범죄 고발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최도경이 서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만 나가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 출입문이 열렸어요. 사복경찰과 수사팀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현장이 순식간에 통제됐어요. 수사관들이 의심 카트리지와 녹음기를 압수했습니다. 응급의료팀도 대기 중입니다. 의료진이 회장의 산소 라인을 정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산소 농도를 점차 올리며 생명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CCTV 백업도 확보했어요. 수사관이 보고했어요. 계열병원의 DNA 조작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최도경과 공모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수갑이 채워지며 제압당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겠습니다. 서연은 수사관에게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카트리지 스위칭 과정과 증거 보존 절차를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엘리베이터 카드리더 로그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교체 동선과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심판이 시작됐네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분노가 가라앉고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해시태그 PART6 기업의 무게. 한 달 후 정만식 회장은 산소 포화도가 회복되면서 의식을 되찾았어요. 재활팀이 점진적 운동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맞죠? 어릴 때부터 그리워했어요. 미안하다. 화재 때 널 잃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회복 후 첫 이사회에서 회장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최도경의 모든 직권을 즉시 해지한다. 관련자들은 직무정지 처분하고 전면 감사에 들어간다. 사내 공지에는 외부 로펌 선임과 내부 제보자 보호 규정이 명시됐어요. 박금자의 신변 보호 조치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박금자 씨는 우리 그룹의 생명을 구한 분이에요. 회장이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검찰은 사건을 묶어 구속 기소했어요. 독성 혼합가스 공급 루트와 라벨 재인쇄 공모, 검사실 시료 바꿔치기까지 모든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최도경은 살인미수 및 증거 위조로 중형을 구형받았어요. 병원 직원 2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해자의 고령과 상속 목적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룹은 의료 거버넌스 개선안을 발표했어요.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책이 포함됐습니다. 서연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카트리지를 어떻게 바꿔치기 했습니까?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의심 카트리지와 정상 카트리지를 스위칭했어요. 증거 보존은 어떻게 했나요? 카운터웨이트 수납부에 숨겨뒀다가 경찰에 제출했어요. 서연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검사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판결 직후 재단은 특별 조치를 발표했어요. 내부 고발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교육의 서연 기사의 사례를 표준화하겠어요. 회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서연의 용기가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서연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심판의 결과가 명문화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공동체 안전에 기여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거였으니까요. 해시태그 PART7 마지막 선물. 회복 기간 동안 정만식 회장은 서연과 단독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유년 시절 화제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나갔습니다. 그때 널 놓친 게 평생 한이었다. 저도 아버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회장은 화재 당시 경위를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어요. 서연과의 재회 과정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윤호한테 보여줘라. 아버지가 손자 이름까지 아시네요. 물론이다. 내 외손자인데. 회장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요. 특히 장기 기증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각막 기증을 꼭 하고 싶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윤호가 각막 혼탁으로 고생한다며.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병까지 알고 있다니요. 네, 대기자 명단에 올려놨는데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내 각막을 윤호에게 주자.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상속보다 피해 회복과 공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공익재단으로 이관할 거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윤리 경영이 정착된다. 공익재단 이관 계획까지 공식 발표됐어요. 임원들도 회장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수개월 후 회장은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각막 기증 절차는 의료진 감독하에 신속히 진행됐습니다. 윤호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합병증 없이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엄마, 이제 잘 보여요. 정말 다행이다. 서연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졌어요. 회사는 안전과 윤리를 주제로 한 추모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박금자도 서연 가족과 함께 조문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윤호가 새 삶을 얻었네요. 박금자 씨 덕분이기도 해요. 고마워요. 서연은 회장 이름으로 장학기금에 기부했어요. 기부금 사용처를 반기별로 공개하는 투명성 원칙도 제안했습니다.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야죠.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서연 가족에게는 감동과 감사가 쌓여갔어요. 구체적 변화들이 삶을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해주셨어요. 서연은 윤호의 회복된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죽음조차 사랑의 표현이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해시태그 PART8 올라가는 시간. 윤호는 시력을 회복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현장 안전 데이터 시각화 스타트업에 합류해서 고층 승강 설비 위험 알림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을 IT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은 여전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기사로 현장을 지켰어요. 신규 기사들 교육에서는 증거 보존과 신고 절차를 표준 강의로 전달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각지대를 활용한 증거 보존법도 알아두세요. 교육생들이 서연의 경험담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라라타워는 의료와 보안 프로토콜을 전면 개편했어요. 외부기관 합동 점검도 정례화됐습니다. 투명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어요.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그룹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해서 가족 경영의 사각지대를 메웠어요. 내부 고발 보호 제도도 법무팀 외부 위탁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예요. 신임 회장이 서연에게 약속했어요. 법원 확정 판결로 최도경은 중형이 확정됐어요. 공모자들도 사회봉사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운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추모 공간에는 정만식 회장의 생전 사진이 전시됐어요. 장기 기증 기록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서 매달 점검표에 도장을 찍었어요. 장갑을 끼고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멈추지 않는 상행 버튼처럼 삶이 계속 이어짐을 체감했어요. 과거의 분노는 공동체 안전 규범으로 바뀌었어요. 통쾌함은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습니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네요. 혈연의 진실은 책임과 돌봄으로 완성됐어요. 서연과 윤호, 그리고 정만식 회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실루엣이 석양에 물들었어요. 한 가족과 한 조직의 새 출발이 도시의 불빛 속에 기록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은 윤호와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희망적인 미래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